자, 맨체스터 시티는 약간의 이 휴식을 돌렸습니다. 후벤 디아스가 휴식을 하고 나다나케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진첸코가 지금 상으로는 왼쪽 메잘라가 될 것 같은데 스털링, 제수스, 페란 토레스 이렇게 나왔네요. 페르난지뉴 있어요! 아 이거 얘 뭐냐? 누구죠? 미쳤네 스털링. 그리고 지금 로테이션 돌린 걸 감안하면 저는 이 정도면 맨시티 팬분들은 좀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후벤 디아즈랑 케빈 데브라이너가 쿠어 라인의 메인 핵심 선수인 걸 감안하면 괜찮지 않나. 헐! 달라스! 야 이거 뭐야? 방금 펩은 때려쳐! 야,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는 오늘 페르난지뉴가 완전 고군분투하면서 기회를 진첸코도 그렇고 많이 만들었는데 스털링이 놓친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우 야 이거 아프겠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야 이거는 레드카드 나올 수 있습니다. 빨간 카드야. 야 이거 레드 맞습니다. 이거 레드 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위험했어. 자, 맨체스터 시티 대 리즈 유나이티드의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스코어는 0대 1입니다. 리즈가 스튜어트 달라스의 득점에 힘입어서 리드 한 채로 경기를 마무리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죠. 리암 쿠퍼, 수비수 리암 쿠퍼가 제수스를 향한 아주 위험한 태클이 나왔고요. 처음에는 경고가 나왔습니다만 안드레 마리너가 VAR을 통해서 정정했습니다. 다이렉트 퇴장. 변수가 생겼죠. 그래서 패트릭 벤포드를 빼는 선택을 비엘사 감독은 했습니다. 자, 맨시티는 아무래도 역시 8강전에 이 도르트문트와 2차전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1차전에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스코어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벨링엄의 이 득점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뭐 사실 명백한 오심이었다고 보는 게 맞으니까 아마 펩이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맨시티는 에데르송 골키퍼였고 왼쪽에 맨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톤스 옆에 짝꿍을 아케 그리고 후벤 디아스가 휴식을 취했죠. 오른쪽은 칸셀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 쪽에 페르난지뉴가 위치해 있고 진첸코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메잘라 자리에 좌우로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스털링, 제수스, 페란 토레스가 오른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좀 쓴 거죠. 자, 리즈는 별다른 어떤 큰 변화라고 이게 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맨체스터 시티가 리즈를 상대로 경기가 로테이션을 감안하면 아주 나빴던 건 아니에요. 뭐 굳이 따지자면 진첸코는 굉장히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페르난지뉴 85년생 뭐 팬들이 그런 얘기 페노인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진짜 잘하죠. 네,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실점하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죠. 첫 번째는 그 이전에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스털링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제수스한테도 기회가 있었는데 이른바 그 듀오가 이 빅찬 스미스 씨 듀오가 그 기회를 모두 다 득점뿐만이 아니라 뭐 유스틴도 제대로 못 때린 경우도 있었으니까 슈팅인데 떼굴떼굴 옆쪽으로 한 것도 있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리즈가 공격을 했는데 리즈의 공격도 굉장히 잘 됐고 최근에 몇 경기에서 폼이 좀 좋지 않아 보이는 칸셀로도 좀 쉽게 제쳐지면서 실점을 했어요. 지금 이 전반전을 보고 뭐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있다면 이 스털링이랑 제수스의 결정력 문제는 맨시티한테는 지속적으로 이 발목을 잡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첸코는 원래 본인이 이제 미드필더잖아요. 뭐 이제 맨시티에서는 주로 왼쪽 풀백에 기용이 됐습니다만 근데 오늘 진첸코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 선수가 케빈 데브라이너랑 약간 외관이 비슷한 게 있잖아. 멀리서 보면 잘해요. 킥도 날카롭고 그 다음에 다양한 범위에서 이 프리하게 커버를 해주는 부분도 그렇고 빌드업할 때 본인이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전방까지 높이 올라가는 거나 마치 케빈 데브라이너를 연상시키게 할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이 아케가 나쁜 건 아니나 후벤 디아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생기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맨디가 좁혀져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경기를 하는데 공격적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으나 뒷공간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즈는 패트릭 벤포드는 이제 교체되기 전까지는 이 선수는 위치가 아까 에버리지 포지션에도 봤지만 공격수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내려와 있어요. 뭐 켈빈 필립스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만 타일러 로버츠나 엘데르 코스타는 여전히 좀 아쉽다. 그리고 역시 최근 리즈의 어떤 중심은 오른쪽에 하피냐? 이 선수가 중간에 한번 부상이 아닌가 약간 걱정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요즘 리즈는 하피냐가 부상이면 큰일 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엘데르 코스타나
타일러 로버츠나 이런 선수들을 조금 이 교체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선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겔하르트도 있고 그다음에 나인은 있습니다만 파블로 헤르난데스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좋은 공격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으나 근데 그거는 아까 이 쿠퍼가 교체되기 전이기 때문에 교체당한다 퇴장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쿠퍼가 퇴장당하면서 경기 양상이 좀 바뀌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하나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할 게 있다면 맨시티가 실점을 한 경우에 선제 실점을 한 경우에 이 경기를 좀 뒤집어내는 능력에 대해서 펩과 선수들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축구를 하다 보면 선제 실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펩의 팀은 워낙에 지배력과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를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면서 경기를 하는데 실점했을 경우에 그거를 뒤집어내는 능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특히 챔피언스리그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이 경기에서 만약에 리즈 물론 한 명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인 거죠. 여기서 경기를 뒤집어내는 어떤 그런 힘을 보여준다면 도르트문트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큰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인데 반대로 이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만약에 물리적인 숫자가 하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뒤집어내지 못한다면 좀 심리적인 기세면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하는데 좀 약간 주눅 들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전반전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쿠퍼가 퇴장당한 건 큰 변수입니다. 후반전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만약에 이거 그렇다고 아무리 승점에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패배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이게 아마 맨시티 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나요? 이 펩의 맨시티가 선제골을 먹혀서 뒤집어서 역전승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안녕하십니까? 왜 지고 있어 맨시티? 저 술 한잔했습니다. 저 너무나 찍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맨시티 됐네. 지금 위험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도르트문트 전도 안 좋았는데 와! 페란인가요? 오! 얘 지금까지 크로스만 올리다가 웬일로 슈팅 때렸어요? 이러다가 또 역전하겠네. 근데 이제 이걸 역전을 만들어야 돼.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맨시티가 선제 실점한 다음에 역전한 경기가 거의 없어서 이걸 이번엔 뒤집어내야 됩니다. 역전합니다. 예, 역전해요. 하필이야! 와, 에데르송! 와. 야, 이거는 팀 살렸다. 와. 이거 또 달라스야. 야, 이거 미쳤다. 이게 본인들이 이 경기로 리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10명인 팀한테 여러분 아까 기억나요? 주원이 형 한 얘기? 이거 맨시티가 역전합니다. 이러다가 또 역전하겠네. 이번엔 뒤집어내야 됩니다. 역전합니다. 예, 역전해요. 자, 경기 끝났습니다. 스코어 1대2. 후반 76분에 페란 토레스가 득점을 하면서 1대1이 됐는데 마지막에 그 직전에 에데르송이 이 하피냐의 쇄도 장면에서 어마어마한 태클로 거의 실점과 비슷한 장면을 막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극도로 올렸던 공격 라인의 이 뒷공간을 스튜어트 달라스한테 공략당하면서 스튜어트 달라스는 오늘 경기 멀티골, 리즈에게 맨체스터 시티는 패했습니다. 1차전, 그러니까 두 팀의 1차전이 무승부가 나왔죠. 저는 근데 아까 얘기를 잘못했어요. 더블을 당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1차전도 리즈가 맨시티를 공략을 잘했어요.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한 명이 리즈가 퇴장을 당해서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리즈에게 승점을 1점도 가져오지 못했다. 물론 맨시티는 오늘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저는 이 경기 진다고 해서 리그의 판도가 바뀐다고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한테 티아고 실바가 퇴장당한 다음에 5대2로 졌잖아요. 시즌을 치르다 보면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 있고 저런 경기도 있고 뭐 아쉬운 부분은 있겠죠. 아까 우리가 합타임 토크 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선제 실점을 하면 이걸 뒤집어내지 못할까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 그 다음에 스털링은 왜 공을 졌다위로 찰까, 왜 제수스는 제대로 이 결정력을 가지지 못할까, 왜 저쪽 팀은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 이 경기를 못 뒤집을까, 이런 거는 저는 뭐 시즌을 치르다 보면 한두 경기 그런 경기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만 아까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챔피언스리그 8강이 펼쳐지는 이 타이밍, 사실 맨체스터 시티는 어떤 대회든 간에 트로피를 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팀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 자원들도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쯤 되면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로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그럴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이 펩의 맨체스터 시티가 지속적으로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 찝찝하죠. 기분이 좋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경기에서 한 명이 퇴장을 상대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점이 1점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에 실점을 하면서 졌다는 게 좀 기분이 좋지 않다. 그리고 지난 도르트문트랑 경기의 내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주드 벨링엄 장면도 감안을 한다면 2차전 그러니까 이 지그날 이두나 파크 원정의 어떤 그 그림이 불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뛰어넘는다면 맨시티는 올해 또 강하게 밀고 나아갈, 왜냐면 그 분위기를 반등을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게 이 중요한 거고, 만약에 근데 그 경기에서 이상한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펩은 또 한 번 이 자리에서 팬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쉽게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게 아니죠. 로테이션을 이 정도로 돌렸고 그 다음에 뭐 안 되는 경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렇게 공격수들이 날려먹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분 나쁘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도대체 왜 이런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나? 이제 만약에 이상한 생각을 하나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러다가 펩이 또 이상한 원정 8강 징크스가 도져서 이상한 명장병 괴상한 거 하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시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한 경기 진 거다. 지금 이번 시즌 맨체스터 시티는 초반에 약간 불안함이 있었지만 꾸준히 잘해왔던 팀이고, 상대 도르트문트는 기본적으로 맨시티보다 언더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쉽게 이길 수도 있어요. 초반에 골 들어간 다음에 그냥 무난하게 맨시티가 이번에는 그래도 4강 가는구나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전적이라는 게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불안함의 씨앗이 선수들 가슴에 피어나지 않길 바라야죠. 그냥 한 경기 진 거다. 만약에 제가 맨시티 팬이라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 근데 이제 아마 이러면 만약에 어떤 언론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이 불안한 어떤 팬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경기 딱 나오지 그럼 이제 커뮤니티에서 막 뭐 얘기가 나오겠죠. 뭐 온갖 커뮤니티에서,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야 이러다 또 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 이제 팬들은 짜증이 나지. 그렇습니다. 네, 그 펩과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도르트문트 경기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한 번 진 거야. 이번에 맨시티는 달라 라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도르트문트전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 펩은 야 이게 이렇게 안 되나?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리즈는 뭐 이 타일러 로버츠를 빼고 코어를 집어넣으면서 이 백스리 시스템처럼, 근데 중요한 순간에 또 이 역습의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내려앉아 있는 게 아니라 비엘사의 리즈이기 때문에 어쨌든 카운터를 치려고 했었고요. 그런 장면 몇몇 장면에서 에데르송이 한 번은 좋은 세이브를 보여줬지만 마지막 달러스의 슈팅은 막지 못했다. 그리고 스톤스가 오늘 후반에 거의 뭐 스톤스 시티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수비뿐만이 아니라 아예 올라와가지고 공격 왜 이렇게 잘해요? 스털링이랑 제수보다 나은 것 같아. 마치 베르너보다 마르코스 알론소가 나아 보이는 것처럼 공격 장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톤스가 잘하고 이런 거는 다 괜찮습니다만 스털링 제수 이거 맨시티는 공격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이적 시장에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요즘 또 공격수가 제대로 된 공격수 살려면 또 엄청 비싸잖아.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이 맨시티는 카드 색깔이 깔랑깔랑한 장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뭐 다행히 퇴장을 안 당하고 맨시티 입장에서 안 당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 리그 경기에 영향을 안 받지만, 그런 부분은 또 이 맨시티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